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145님이 손이 시려서 호호 불어가면서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귀를 잡고 출근하고 있어요. 호호라고 하니까 호빵이 먹고 싶네요. 아, 오늘 같은 날씨랑 잘 어울리죠. 씨앗 호떡도 생각이 나네요. 어허.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네요. 제이비는 호빵에 팥이 좋습니까? 야채가 좋습니까? 그 외가 좋습니까? 팥이 좋습니다. 아, 예, 원조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6873님, 제이비 추운 오늘 축하해 주세요. 제 생일입니다. 일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하기로 했어요. 시선 집중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소고기 사달라고 하세요. 네? 생일이시면서요. 네. 이럴 때 먹어야죠. 소고기 사달라고 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꼭 드셨는지 알고 싶네요. 6873님. 꼭 드셨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고기 안 사주면 그냥 삐지세요. 네. 어머. 왜요? 아, 생일에는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챙겨 먹어야죠. 언제 챙겨 먹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소고기 안 사준다고 삐지라고 그러는 건 좀 심하지 않아요? 삐짐도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또 가족들이 그걸 또 풀어주려고 또 파티도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요. 네. 네, 화목한 가정. 기대하겠습니다. 셔스님이 소고기 안 사주면 소고기 미역국이라도 드세요라고 제가 올려주셨습니다. 가정 불화를 조장하는 건가?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산향기님이 센다이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설국 아키타에서 JR을 타고 다카노스로 이동해서 내륙 종간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요? 네, 폭설로 열차가 운행 중지라서 비싼 교통비만 날리고 센다이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름 들으니까 일본인 거죠? 네. 뭐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네. 설국을 그러니까 즐기러 가셨던 것 같은데 네, 폭설로 열차가 운행 정지여서 비싼 교통비만 날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로 한번 해주세요. 그 말씀이니까 영화 설국열차에 보면 양갱 비슷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모든 게 왜 다 먹는 걸로. 네. 갑자기 왜 그게 생각이 날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제이비의 배고픈 아침이군요. 양갱은 맛있기라도 하지. 참. 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네, 배고픈 아침 뉴스로 그 배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네. 국회 재경위 이미자 위원장의 목소리인데요. 어제 인터뷰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말 그대로 됐습니다. 국회 재경위 회의가 열렸지만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고 정회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야가 오늘이라도 다시 청문 계획에 합의하면 열릴 수야 있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공은 청와대와 이혜훈 후보자에게로 넘어갔다고 봐야 하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건너뛰고 청와대를 향해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위장 미혼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놨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수리를 했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한 채 수사받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를 수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마당에 수사가 예정된 장관 후보자의 진퇴를 결정하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고 도대체 무슨 원칙인 겁니까? 청와대가 좀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나온 답은 여전히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설명할 공간, 해명할 공간을 좀 남겨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라고 했고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오늘쯤이라도 입장이 뭐가 청와대에서 나올까요? 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만 이혜훈 후보자가 이 위장 미혼 분양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 아들은 뭐 저기 세종에 있다가 주말마다 올라와서 자신하고 같이 집에 있었고 며느리인 거죠. 네. 며느리는 그 전셋집. 신혼집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거기서 살았다. 근데 굳이 며느리를 꼭 약혼자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조금 아니 결혼까지 했다면서. 네. 아니 그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해명하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한테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소명했잖아요. 근데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을 행사한 청와대에서도 소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처리의 원칙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왕도토리님, 이해훈 후보자 건은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김포셀럽님, 청와대는 설명을 기대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명 철회해 주길 바랍니다. 짱구님, 이해훈 후보자가 그만둘 거였으면 그 많은 의혹이 나왔을 때 이미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도전이라고 했는데 2단계면 제가 볼 때는 도전이 아니라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켰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 이모 씨가 JTBC에 폭로한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추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총회로부터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교회마다 최소 절반을 가입시키라는 할당량도 내려왔고 또 이 그 당원 가입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필라테스니 빨간색 당이니 하는 은어를 사용을 했고 근데 빨간색 당 하면 가려치나요? 근데 너무 좀 티나는 별로 안 가려줄 것 같은데 티나는 아무튼 은어였어요. 네. 네. 2022년부터 가입을 했는데 헤아려 보면 최소 5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반 교인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야간에 기합까지 받았다. 라는 내용도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참 기가 막히던데 여기 상암동에서 가까운 불광천에서 오리걸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야밤에 네, 새벽에 사람들 없을 때. 달밤에 체조한 게 아니라 달밤에 기합받은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게 드러났어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단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간부가 자신이 작성한 당원 가입 신도 명단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된 명부입니다. 자, 저번에 통일교 신도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 특검이 수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대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방법 그대로 쓰면 이거 진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경 합수본은 꾸려지는데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검에서 하는 겁니까? 근데 왜 국민의힘은 특검을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를 왜 빼는 겁니까?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자 계속 이렇게 신천지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힘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신천지 관련 뉴스 2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CBS 노컷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 2020년 7월 26일에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총회 총무이자 2인자였던 고모 씨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재명이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그리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그리한다. 여기서 그리한다라는 게 뭔가를 좀 되살펴 봐야 되는데 2020년 2월 24일에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역학조사를 위해서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으로 강제 진입을 했고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저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또 2020년 7월 30일에는 역시 또 고 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이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신교에 잘 보여서 대권 때의 표 얻기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한 신천지 탈퇴 신도가 증언한 내용도 있는데요. 총회에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탄, 마귀라고 불렀다라고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면
자, 이만희 총회장이 왜 그 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키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단서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님이 이 뉴스에 단식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특검을 원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린주님은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일 텐데 꽤나 새롭긴 하네요. 새롭게 화가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그 당원들을 모집했는데 모집하지 못하면 새벽에 기합받았다는 뉴스 전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라디오 헤드님은 신천지가 아니라 실미도 아닌가요? 라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운전자 한 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24년 5월에 이 신천지 교회 인근에서 총회장 이만희 씨를 경호하기 위해서 교통을 통제하고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을 단 혐의라고 합니다. 당시 이만희 씨는 양옆으로 6명 경호원이 달리는 차 속에서 이게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하면 되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등장을 했을 때 경호총국 요원들이 양옆에서 막 뛰어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이런 장면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2년과 2023년 대구에서도 헬리콥터가 떠 있는 가운데 신천지 간부들이 탄 검은색 차량 10여 대가 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두 줄로 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차량을 불법 개조한 2명을 재판에 넘기고 한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2024년에 또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자, 이만희 씨 경호원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씩 저렇게 하면 차량 한 대당 5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그거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금은 신천지에서 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2024년 사례에서 폼 잡은 사람은 이만희 씨인데 그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 부조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윤영기님 영화 찍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혜우님은 신인데 뭐가 무서워서 경호를 받아요? 예. 라고 그것도 물어주셨네요. 말도,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 전해드리겠는데요.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가 밝혀낸 내용입니다.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준장 그리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정진팔 계엄사 부사령관 등이 그날 계엄생활실 구성을 의논을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상 계엄사는 육군본부 인원들로 구성돼야 하지만 계룡대 인원이 합참까지 오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우선 합참 인원들로 임시 계엄사를 구성하고 이후 육군본부 인원이 도착하면 인수인계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 소식이 더 모아있는데요. 자,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직후입니다. 박안수 대장이 이재식 준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가, 이사단도 있지 않나, 출동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이재식 준장이 계엄과장에게 관련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준비 완료까지 2시간가량 걸린다는 답이 돌아오니까 계엄사는 실제로 새벽 2시 반경에 이사단에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자,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된 게 1시 2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난 2시 반쯤에 이사단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한다? 자, 상급 부대인 7군단장이 출동 준비 중단을 지시하면서 무의로 끝났다고 하는데 2차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차 계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이 이번에 비로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때 7군단장이 이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실제로 출동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모습은 약간 좀 저 사람 계엄사령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연기였나요? 국회에서도 계속 저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 2차 계엄 실행을 지금 주도하고 지시했던 게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법 처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내란 이후에 국회에서의 박한수 회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토토로님, 국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일관하던 가식적인 박한수의 모습이 떠오르니 화가 납니다. 울트라 왕당근님, 옷 벗고 연기자 하면 되겠어요? 연기대상감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어제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